자, 오랜만에 뵙네요. 2주 만에. 자, 복습 한번 하자고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금을 죽을 때까지 부과할 수 없잖아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한 장짜리 항상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한 장짜리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무신고 하면은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무신고는 7년, 무칠래. 사기부정은 몇 년? 사기부정은 열받아요. 10년. 혼자 쪄들고 있어요. 2명 빼고 지금. 그리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참 신기하네요. 제발 한 장짜리로 복습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줄여서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집값, 땅값이 뛰잖아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대상.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페이지가 있다? 206페이지 딱 피세요. 기본서 206쪽. 다 있어요. 제본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절대 세법은 많이 배울수록 다 까먹어요. 두뇌 어디 가요? 갑자기 어디가 불었어? 여러분들 강의 노트만 잘하면 80점 맞는 거예요. 80점.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60점 맞기 아닙니까? 자, 일단은 강의 노트를 한번 보고 기본서는 206페이지 참고하고, 그래도 종부세 과세할 대상은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 토지. 주택, 토지. 그럼 옆에 적어야죠?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자, 건축물은 줄여서 건물이잖아요. 재산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주택 중에서도 뭐다?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공시가격을 합친다고요. 제주도에 집이 있고 세종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으면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나 합치지 않는 배제주택도 있다. 이런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주로 투기 목적이 아닌 거, 투기성이 없는 거. 우리 뭐를 좋아해요? 투기를 좋아하잖아요. 저 좋아해요. 그렇잖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그죠?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자, 그럼 배제하는 주택은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을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에 항상 재산세와 똑같아. 이건 시군 구간이란 뭐다? 지역이 국내. 국내입니다. 종부세는 전국 국내. 자, 합산하되 합산 배제하는 주택도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주택이야?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이 살죠? 전월세를 놔야 서민들이 살까요? 아니에요. 천막 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 이런 다가구 주택 임대하면 배제한다. 왜 이거는 배제한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투기로 안 본다고요. 종부세에서는. 지금 뭐를 찾으려고 방황해요?
뭐 찾아요, 뭐. 이거, 이 글씨가 없다고. 네, 몇 페이지야, 이거? 페이지 수라도 좀 잘 찾으세요. 페이지 수라도. 그래서 세법은 기본서에다가 이해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만. 그럼 이론이 잡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종업원에게 무상이라 저가로 제공하는 뭐다? 사용자 소유의 주택. 이런 것도 이거 대표적으로 뭐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투기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을 어떻게 생각해? 가족처럼 생각하잖아. 아닌가요? 근데 일부 기업주는 뭐다? 종업원을 가축처럼 생각해. 아주 그냥 갑질하면서 그냥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80년대 전후는 가축처럼 생각해서 막 야근도 시키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자, 이런 주택도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배제하고. 그 다음 미분양주택이잖아. 회사가 어렵잖아. 미분양주택을 갖고 있다고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미분양. 투기 목적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주택이 있다? 가정어린이집.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은 교육 목적이죠? 어린이집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자, 그 다음 뭐다? 등록, 문화재주택. 이런 문화재주택은 보존 목적이죠?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이런 주택은 어떤 주택이다?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다. 그럼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합산할 때 빼주세요. 배제해 주세요. 그럼 신고해야 돼. 옆에 적어요, 이제. 자,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합산 배제 주택을 신고 신청해야 돼.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뭐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합산 배제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합산해버려요. 그럼 합산하면 공시가격이 높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죠? 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기본이 된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뭐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이런 주택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 신청을 해야 된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시험은 어떻게 나와? 숫자를 장난해. 10월, 12월 하면 땡이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가을에 신청하고 종부세는 언제 내는 걸까요? 가을에 신청하면 배제해서 종부세는 언제 내는 거야? 겨울에 내는 거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재산세는 여름 또는 가을에 내는 거죠?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주택에서 제외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밑에는 토지잖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자,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가 어떤 토지예요?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어?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야, 분리.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과세하는 방법은 종합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재산세에서 그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종부세로 넘어와.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농민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로 딱 됐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세 가지잖아. 합산 배제주택은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한다. 두 번째는 건축물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
세 번째는 땅 중에 어떤 땅?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종부세는 왜 출제할까요? 종부세는 한 문제 또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와. 왜 출제해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했는데 못 맞춰. 못 맞춰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로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다 까먹어요. 공부하는 분들이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책을 딱 보고 있으면 애들도 따라서 책을 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스마트폰 하면 애들도 같이 스마트폰이에요. 딱 책을 펴면서 애를 데려다가 민법을 가르쳐 보는 거야, 한번. 그렇잖아. 얼마나 좋은 산교육입니까? 그죠? 배운 지식을 자식에게도 전가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도 대상이 아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합산 배제주택도 대상이 아닌데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바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합산 배제를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납세의무자.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숫자 갖고 따져요. 숫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208페이지. 자, 꼭대기 납세의무자 나왔네. 자, 납세의무자 나왔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기준연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이야, 주택. 자,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다시 한번 내는 겁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다시 내는 거라고요. 자, 그럼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칠판 한번 봐요. 이 납세의무자 책은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 자, 납세의무자는 숫자. 항상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부과한다? 공시가격. 시가하면 큰일 나요. 공시가격. 시세의 7, 80%.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월달 4월 말에 공시하잖아요. 시세의 7, 80%. 시세, 시가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항상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공시가격. 시험은 뭐라고 나와? 시가. 그러면 땡이라고요. 시가 땡. 자, 그래서 주택은 얼마를 초과하는 자? 9억 초과. 9억 초과 이상하면 틀려. 9억까지는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9억 원 초과. 단 여기서 주택은 조심해야 돼. 개인은 그래. 주택은 개인법인 구분해. 법인이라고 나오면 뭐다? 금액과 관계없이 다 과세합니다. 법인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 9억 원 초과.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택만 법인을 구분합니다. 자, 근데 집이 하나야. 1세대 1주택이야. 집이 하나일 때는 얼마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억 초과. 그래서 주택은 반드시 뭐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집이 2개 이상이다. 9억 초과 합산해서. 집이 하나밖에 없다. 12억 초과. 이게 무슨 가격이라고요? 공시가격. 그럼 시세는 얼마가 돼? 시세는 계략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되겠죠? 7, 80%니까. 그래서 주택은 두 가지로 숫자를 정리해야 돼요.
단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돼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숫자 기억하고. 자, 토지. 자,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럼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별도는 사업자죠? 사업자니까 숫자가 높아. 80억 초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하려면 이 네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종합은 투기 목적이니까 숫자가 낮잖아. 5억 원 초과. 별도는 뭐다? 80억 초과. 이렇게 숫자. 그래서 9억 원 초과, 12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 이거 어떻게 외워? 5억 원 이거. 서울 가면 종로 5가가 있잖아. 종3이 아니라 종5. 서울 가면은 종로 5가에 뭐 하러 가자? 별 팔러 가자. 80억이에 80억. 종3이 아니라 종5라고요. 이렇게 이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이 숫자는 수없이 출제됐어요. 왜 출제한다고요? 점수 주려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오잖아요. 우리 막내는 마마보이라 우리 아들이 인사해. 잘 다녀오세요. 우리 집 사람은 뭐예요? 자고 있어. 편안한 모습으로 자. 보기는 좋아요. 우리 막내가 잘 다녀오세요. 그래. 참 기분은 좋다고 그래요. 여자는 퍼자고.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나는 받아들여. 왜 우리 처갓집은 잠이 많은 집안이야. 그냥 딱 등 붙이면 1분 안에 코 골아. 근데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안 들리면 죽은 줄 알아. 아 진짜예요. 자장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코 안 고는 여성이랑 살고 싶어. 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자, 숫자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결정되면 뭐를 결정해야 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럼 우리가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은 어떤 용어를 썼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8글자 어떤 단어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그래서 주택. 자,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야. 20억 갖고 다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20억이야. 그러면은 뭐다? 9억 초과가 되잖아. 그럼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죠? 여기서 이제 얼마를 빼줘? 9억을 빼줘. 9억을 빼. 왜 빼? 그래야 9억 초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9억 초과야. 왜 9억을 뺀다? 그래야 9억 초과가 되니까. 그럼 20억에 9억을 빼면 얼마가 나와? 11억이 나와요. 여기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안 돼요. 옆에 뭐가 붙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쓰면 공시가격이 내려갑니다. 60%. 그럼 11억에 60%면 얼마가 나와? 6억 6천. 이게 네 글자로 뭐다? 과세표준. 단 주의하자.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한다? 12억. 아무런 말이 없으면 2개 이상 다주택자는 9억이잖아. 이거 9억. 1세대 1주택자라고 나오면 얼마를 빼준다? 12억. 그럼 20억에 12억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8억이 나오잖아요. 20억이라 가정하면 12억 빼면 8억 맞죠?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해야 돼요. 자,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불 종부세는 주택은 모두 몇 프로다? 60%. 그럼 6
48, 48, 4억 뭐다 8천.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다주택자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1주택자는 세금이 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반드시 뭐를 빼라? 9억을 빼라. 12억을 뺀 다음에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요렇게. 자, 토지. 자, 토지 나왔잖아. 토지. 자, 토지도 똑같잖아. 종합은 얼마를 초과하는 거다? 5억. 5억을 빼야지. 근데 이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여야 다. 100%. 100% 갖고 해. 세금 많이 내라고. 자, 그럼 별도는 얼마를 빼라? 80억. 옆에 뭐를 곱하라? 100%가 뭐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다주택자는 60%, 1주택자도 60%, 종부세는 토지는 다 100%야. 이 100%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거를 곱하면은 4글자로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 책은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다고요. 책 읽다가 날세요. 자, 그럼 밑에. 자, 주택 중 고급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포함. 고급 주택도 주택이잖아. 포함합니다. 자, 2번. 자, 아까 했잖아. 토지 중 무슨 대상은 제외한다? 분리는 제외한다. 자, 분리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가 있고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제율분리는 농지 이런 거. 농지 등. 그 다음 고율분리는 사치.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높은 세율 몇 프로로 재산세에서 과세했어요? 4%. 그래서 재산세에서 4% 세금 폭탄 매겼으니까 종부세에서는 제외합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자가 들어가면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자, 나왔잖아. 3번. 자,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종부세.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그럼 여보세요. 우리 이거 학원 건물 1차적으로 뭐네? 상식적으로 학원 건물. 여름에는 건물 변제산세. 밑에 가을에는 별도 합산 재산세를 낸다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종부세는 건물은 과세 안 해요. 밑에 땅, 사업용 땅이잖아. 사업용 땅이 80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다시 한번 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은 뭐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딱 정리가 돼야죠.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이걸 암기하는 거야. 항상 세율은 암기하는 겁니다. 세율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자고요. 자, 세율 나왔네. 세율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2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항상 세율을 암기할 때도 구분해야 됩니다.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야 돼. 자, 주택. 자, 2주택 이하 지역을 안 따져요. 조정지역 2주택이든 일반 지역이든 하나 두 개. 2주택 이하는 세율이 몇 프로다? 0.5에서 2.7%.
그래서 우리가 합산하니까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몇 단계? 7단계입니다. 2주택 이하. 자, 여러분들 210페이지 나왔잖아요. 한번 봐요. 기본서. 210페이지 1번. 납세문제가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잖아. 일반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소유한 경우 3억 이하는 1000분의 5. 1000분의 5는 몇 프로야? 0.5%야. 뛰고 뭐다? 94억 초과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1000분의 27. 이게 퍼센트로 몇 프로다? 몇 프로? 2.7%. 그래도 퍼센트로 외우세요. 최저 몇 프로? 0.5. 최고 몇 프로? 2.7.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 단, 이 주택은 법인이라고 물어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이라고 물어볼 때는 비례세율을 써. 2.7%.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뒤에 거를 써. 끝에 거. 요렇게. 법인이라고 나오면 비례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에. 개인과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자, 그 다음 몇 주택 이상이야? 3주택 이상. 자, 기본서 한번 봐요. 자, 동그라미 2번.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억 이하는 1000분의 5는 똑같아. 몇 프로? 0.5. 뛰고 몇 프로야? 94억 초과할 때는 최고 몇 프로까지 올라가? 5%. 7단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 7각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단 법인이라고 나오면 끝에 거를 씁니다. 비례세율. 끝에 거 몇 프로야? 5%. 요렇게.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어떻게 외워? 자, 2주택 이하는 뭐다? 이거 숫자가 어떻게 돼? 숫자가 딱 5, 1, 5, 7, 7단계야. 5, 2, 7. 5, 1, 5, 7, 7단계. 이거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주택 이상은 0.5는 똑같아.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5%. 그 요것만 외우면 밑에 거는 자동으로 되잖아요. 0.5는 똑같아. 3주택 이상은 5%까지 올라. 5잖아. 단 법인은 끝에 거를 써. 2.7, 2.7, 5%. 법인이라고 물어보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요? 5, 1, 5, 7, 7단계 이거라도 제발 외우세요. 그 다음 토지는 간단하잖아. 개인 법인 구분 없어. 토지는. 법인은 누구를 따질 때만 구분한다? 주택을 따질 때만. 그럼 종합합산은 자 1에서 3% 이거는 몇 단계다? 3단계. 그럼 넘겨봐요. 기본서. 자, 저 요약집. 자, 뒤에 나와 있어. 막 흩어져 있다고요. 공부할 때는 합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요약집 217쪽. 217쪽. 이게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썼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자, 토지분 나왔네. 217쪽. 자, 15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은 몇 프로야? 1%지. 1%. 그 다음 3단계라고 그랬죠? 45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 몇 프로? 3%.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역시 3단계 똑같잖아. 200억 원 이하는 0.5%. 마지막 400원 초과는 1000분의 뭐다? 7. 0.7%. 이렇게. 그래도 공부할 때는 뭐다? 주택, 토지를 합쳐서 공부를 해야지.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은 정리가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외워? 자, 봐요. 이거 어떻게? 숫자는 느낌으로 가, 느낌으로. 자, 종합은 어떻게 외워? 자, 3단계잖아. 여기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야? 2가 생략된 거야, 가운데. 종합은 구체적으로 보면 뭐다?
1%, 2%, 3%야. 가운데 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외워? 하나, 둘, 셋, 종합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별도. 자, 별도도 뭐다? 가운데가 생략됐잖아. 3단계니까. 그럼 별도 합산 그 세율표를 보세요. 별도 합산 가운데 뭐가 생략된 거야? 0.6이 생략됐잖아요. 1000분의 6. 3단계니까. 그럼 별도 어떻게 외워? 5, 6, 7 별도 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5, 6, 7 별도 합산. 3단계. 그 세율은 암기하는 거야. 암기. 수없이 출제됐다고요. 그럼 이 세율은 종부세에서 안 나오면 재산세에서 나와. 매년 이제 건너뛰고 비교하면서 나온다고요.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장짜리 한번 펴요. 딱 나왔잖아. 한 장짜리. 이거 한 장짜리. 여러분들이 이거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한 장짜리. 자, 이 페이지 한번 펴봐요. 뒤에. 그러니까 세법은 이거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오늘 배웠잖아. 종합부동산세 한번 봐요. 자, 이 페이지에 4번의 종부세잖아. 자, 세율만 봐요. 세율. 정리 딱 돼 있잖아. 종부세. 토지는 3단계. 하나, 둘, 셋, 3단계. 별도는 5, 6, 7, 3단계. 근데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 7단계 초과노준인데 2주택 이하는 5, 1, 5, 7, 내 7단계. 그러나 법인은 없어. 법인은 2주택 이하잖아요. 법인은 무조건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5, 6, 0.5에서 3주택 이상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합 0.5에서 몇 프로야? 0.7 수정해 주세요. 프린트를. 찾지를 못해. 종부세. 지금 찾지 못하는 사람 2명이 있어. 2주택 이하 5, 1, 5, 7, 내 7단계. 법인은 몇 프로라 그랬어? 2.7%고. 자, 3주택 이상은 0.5에서 5%가 아니라 0. 몇 프로? 3주택 이상. 아, 3 이건 맞네. 그죠?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 1, 5, 7, 내 7단계인데 법인은 뭐다? 2.7%는 얘기해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은 0.5에서 5%인데 법인은 X가 뭐다? 뒤에 거 5%란 뜻이에요. 요거 정리 잘하세요. 주택, 법인은 2.7, 뒤에 거를 씁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5%. 그걸 구분하라고요. 주택, 5, 1, 5, 7, 내 7단계. 법인은 뒤에 거 써요. 비례세율 몇 프로? 2.7.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법인은 몇 프로? 5%. 요렇게요. 딱 됐잖아요. 세율.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위에 재산세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세법에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물어봐요. 땅에서. 그럼 종부세 배웠잖아. 그럼 지난번에 재산세 배웠잖아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3번 재산세잖아. 3단계 있죠? 종이요 3단계. 별도 이거 수정하라 그랬죠? 별리사 0.2%에서 0.4% 재산세에서 이거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프린트. 지금 재산세를 수정합니다. 건축물은 뭐다? 0이요. 그러나 주택은 뭐다? 4단계 초과는 이거 어떻게 외워? 주의를 사랑하자 4단계. 단 1주택자는 0.05를 인하시켰죠? 인하시켜서 0.05에서 0.35.
1주택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 9억이야만 쓴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의 목표는 뭐다? 종부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물어보고 또 뭐도 물어볼 수 있다? 재산세 세율 암기하고 왔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와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다 부과하면 안 돼요. 자, 뭐가 나왔다? 이중과세액을 공제를 합니다. 재산세와 겹쳤잖아. 종부세는 이중과세다 이거지. 그래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마지막 줄 어떻게 한다?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공제한다고요. 자, 기본서는 다시 앞으로 가야 돼.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자, 211쪽. 기본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이거 별 3개 딱 붙여요. 왜 공제한다? 이중과세니까. 기본서 211쪽 꼭대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꼭대기.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상 주택 밑줄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괄호 보지 마세요. 자, 어디서 공제한다? 세 번째 줄 주택분 종부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자, 공제할 때 이제 괄호로 들어갑니다. 괄호로 들어가요. 괄호.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세율이 적용돼서 50%.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리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종부세도 똑같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함.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211쪽 지금 엉뚱한데 보고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선생은 여기 하고 있는데 애들은 혼자 공부해. 그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따라와야 됩니다. 천천히.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 여기 봐. 이거. 자, 재산세를 어디다 공제한다?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왜?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할 때는 뭐다? 가감된 세율. 재산세죠? 적용될 경우는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야.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똑같이 알아 이거지. 그리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중요한 거는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야. 적용받기 전 세액을 말함. 그럼 틀려요.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잖아.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지금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거실에다가 크게 확대해 갖고 벽걸이 해놓는 분도 있어요. 아무나 따는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운전면허 수준이어서 15회 전까지는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학원만 나오거나 혼자 해도 다 합격했어. 15회 전에는. 지금은 아니죠. 그죠? 옛날에 자격증 딴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쳐. 왜?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는 할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집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은 1주택자야. 주택이야, 주택. 원리는 똑같아요. 토지도 똑같다고요, 원리가. 자, 얼마짜리 갖고 있어? 12억. 공시가격이잖아. 12억. 자, 12억. 자, 얼마짜리 갖고 있다? 전체가 30억. 그럼 30억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다?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3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되 12억 초과할 때는 다시 뭐를 부과한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야. 12억 초과. 그럼 이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랑 중복됐잖아.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부과했고 12억을 초과 부분에 이 부분은 다시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이게 뭐다? 이중과세야. 유언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죠? 이미 납부했잖아, 재산세를. 요 부분. 그래서 뭐를 빼줘? 재산세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야. 그럼 이 부분 재산세 이미 납부했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을 빼.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와? 800. 이렇게 계산한다. 그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1차적으로 재산세는 30억에 대해서 부과한다. 종부세는 12억 초과를 부과하니까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부분은 겹쳤어요. 이중과세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럼 200을 빼주면 종부세 산출세액은 얼마다? 8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공제할 때, 이게 포인트야. 공제할 때, 자, 공제할 때 아까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래서 이거, 자, 공제할 때 앞면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 50%. 그럼 종부세도 뭐다?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틀려요. 전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라. 왜? 같은 재산이니까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거잖아요. 자, 강의 노트.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 집 하나에 집 하나.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 단독 소유. 대부분의 대한민국 72%는 단독 소유 집 한 채잖아, 한 채. 한 채는 세금 혜택을 많이 주겠죠? 여러분들 집을 갖고 있으면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단독 명의로 돼 있어요? 다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요즘은. 그죠? 저는 단독 소유로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 단독 소유. 시집 올 때 돈을 좀 갖고 왔어. 나도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공동명의 좀 해달라니까, 야, 내 돈인데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그래. 니께 내 거지 미래.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자동차만 내 소유로 돼 있어요. 유일하게. 어떨 때는 여자 명의로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물어봐요. 야, 저 집 누구 명의냐? 엄마가 물어봐요. 제 명의죠. 그래. 그럼 안심해. 마누라 명의다. 그러면 안 좋아할 것 같아. 여자가 여자를 경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에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떠나려면 언제든지 떠나라 이거지. 자, 공동 소유가 아니라 뭐다?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자, 출발.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12억 원. 이거는 뭐다?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단독 소유. 공동 소유는 얼마 초과? 개인별로 9억 초과. 공동 소유는 개인별로 9억 초과라고요. 단독 소유는 얼마 초과? 12억 초과.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요. 자, 공시가격이 얼마? 12억. 잘 들어요. 단독 소유. 납세할 의무가 12억 초과가 돼. 12억이야. 15억이라 그러자고요. 그럼 15억은 12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단독 소유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잘 들어요. 공동 소유자야. 항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따집니다. 개인별로 따져요. 공동 소유자. 지분이 5대5야. 그럼 종부세는 공동 소유자는 개인별로 세금을 내는데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개인별로 따지니까 지분이 50%야. 그럼 얼마야? 7억 5천. 15억이니까 그럼 공동 소유자는 개인별로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를 낸다? 9억 초과할 때 내는 거야. 그러니까 7.5억이니까 9억 초과 안 되죠? 그럼 종부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독 소유자는 얼마 넘어갈 때 납세할 의무가 있다? 12억 초과. 공동 소유자는 개인별로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요? 9억 초과예요. 그러니까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1주택자인데 시험장에 가면 단독명인지 공동명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12억 초과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뭐를 곱해? 공정. 자, 그래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 15억이야.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빼야 돼? 12억을 빼. 그럼 얼마가 남아? 3억. 여기다 비율은 몇 프로다? 60%. 아까 배웠잖아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60%. 그럼 60%에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야? 1억 8천. 그 다음 세율. 암기 한번 적어봐요. 아까 암기했잖아요. 1주택자 세율 적어보라고요. 금방 지금 10분도 안 지났어요. 1주택자 세율 한번 적어봐요. 자, 적으면 무조건 합격해. 1주택자 세율 몇 프로? 0.5에서 2.7 몇 단계? 7단계. 아까 얘기했잖아. 5, 1, 5, 7내 7단계 하나 두 개는. 뭐가 나와 이제? 종부세가 나오잖아. 종부세가 나와. 그럼 12억 초과는 중복됐죠? 중복됐으니까 뭐를 빼야 돼? 취득세 하면 안 돼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왜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 다음 그럼 뭐가 나와? 산출된 세액이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지금부터는 1주택자는 뭐가 있다? 세액 공제를 해줘. 그래서 세액 공제는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다고요. 이게 별 딱 붙여야 돼. 이게 수없이 출제되는 거야, 이거. 세액 공제.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자, 연령이 몇 세 이상? 연령이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야. 연령별, 이 연령별 공제를 뭐라 그래요? 연령별 공제를 노령자 공제라 그래.
노령자. 그래서 세법을 만드는 학자들은 무식한 놈이야. 60세를 노령자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노인의 기준은 약 몇 살이에요? 75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여기서 세법에서는 60세 이상 되면 노인 취급받아요. 노령자 세액공제. 여기 60세 된 분 없잖아. 어? 그렇지. 연령은 몇 세 공제? 60세 이상만 해줘. 시험은 연령별 공제라고도 나지만 뭐라고도 나와? 노령자 세액공제. 똑같은 지문이에요. 연령별 세액공제는 맞고 노령자 세액공제가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몇 프로 공제한다?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이게 요건이야. 2, 3, 4.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거 숫자. 둘, 셋, 넷. 딱 보니까 5살 단위로 구분됐잖아요. 5살 단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이게 요건.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다 맞춰버리잖아, 암기해서. 사례가 나와, 범위. 그럼 63세는 몇 프로 공제받아요? 63세 범위를 물어봐. 시험은 어디 몇 프로 나와? 20% 이렇게. 70세면 몇 프로 공제받아? 70세인 경우 몇 프로 공제받아? 70세는 이상이잖아. 40% 이렇게 물어봐요. 네? 딱 65세면 몇 프로 공제받아? 30. 범위. 이렇게 법조문대로 물어보면 다 맞춘다고요. 범위를 물어봐요. 범위. 78세면 몇 프로 공제받아? 40. 67세면 몇 프로 공제받아? 30이 범위를 물어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